해질녘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일 때 그들의 그림자는 유난히 길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김정국 58세의 그는 15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내를 영영 떠나보낸 후 삶의 모든 빛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고 그 외로움의 무게는 그의 굽은 어깨를 짓눌러 왔습니다. 매일 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없이 눈물 흘렸고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은 채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런 그의 삶에 작은 파문처럼 나타난 것이 바로 이소담이었습니다. 반면 이소담 30세의 그녀는 젊음의 싱그러움 속에서도 어딘가 공허한 시선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밝고 명랑했지만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외로움은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3년 전 우연히 참가한 등산 모임에서 김정국과 이소담은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산행 동료였지만 몇 번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그들은 서로의 눈에서 같은 외로움과 갈증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기댈 곳 없이 표류하던 두 영혼은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서로를 발견한 난파선처럼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자석처럼 이끌렸습니다. 그 끌림은 어느새 깊고 은밀한 관계로 발전했고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위안을 찾았습니다. 28살이라는 나이 차이와 주변의 시선은 그들의 만남을 더욱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해 숨죽여 이어가던 관계는 육체적인 사랑으로까지 이어졌고 서로의 품에서 그들은 잠시나마 세상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현실의 냉혹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교감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메마른 감정을 채워주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사회적 통념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고 이소담은 이 금지된 관계를 영원히 그리고 더욱 안전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심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으며 마침내 충격적이고도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정국의 아들인 김대호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그녀에게 있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육체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교묘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결혼을 통해 사회적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동시에 김정국과의 은밀한 만남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묘하고도 위험천만한 계획은 이소담의 머릿속에서 치밀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었고 그녀는 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김대호와 이소담은 결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32세의 김대호는 아버지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홀로 계신 아버지를 향한 안쓰러움과 죄송함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 후에도 아버지에게 각별한 마음을 쓰려 했습니다. 그는 이소담이 자신의 아버지를 잘 보살펴 주리라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결혼식을 불과 몇 주 앞둔 중요한 가족 식사 자리에서 이소담은 김대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망설임과 간절함, 그리고 숨겨진 의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님 혼자 계시잖아. 우리 결혼하면 같이 모시고 살면 어떨까? 뜻밖의 제안에 김대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마치 폭풍우전의 바다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신혼인데 괜찮을까 하는 걱정,
아내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의 외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신혼인데 불편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김대호의 걱정스러운 말에 이소담은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름다워서 김대호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아버님이 혼자 계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늘 혼자 식사하시고 적적해 하실 아버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녀의 따뜻하고 사려 깊은 말 한마디에 김대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하게 물기가 고였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신부의 깊은 마음에 감동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소담이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여자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분명 그녀를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김대호는 이소담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릴 미래를 상상하며 기쁨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소담이 자신의 삶에 찾아온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장밋빛일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김정국을 찾아갔습니다. 김정국의 집문이 열리고 환한 웃음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김정국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깊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결혼하다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구나.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아버지는 진심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소담은 다시 한번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낸 것처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저희가 결혼하면 아버님도 저희와 함께 살면 어떨까요? 혼자 계시는 게 늘 걱정이 됐어요.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고 싶어요. 이소담의 제안에 김정국의 얼굴에는 잠시 당혹감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그는 이소담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보며 그래,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다만 너희가 그렇게까지 원하니 기꺼이 함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그들 셋 사이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위험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김정국과 예비 며느리 이소담, 그들은 예전에 서로를 사랑했던 연인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사이였고 나이 차이와 주위의 날카로운 시선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없었던 그들만의 금지된 관계였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관계는 단순한 유욕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법 같은 도피처였습니다. 이제 이소담은 이 결혼을 통해 김정국과의 육체적인 사랑을 남편 김대호 몰래 그리고 더욱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소담이 이토록 위험한 줄타기를 감수하면서까지 김정국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김정국과의 육체적인 사랑은 그녀에게 있어서 단순한 쾌락을 넘어선
일종의 강력한 환상이자 끊을 수 없는 중독이었습니다. 김정국은 신체적으로 다른 남자들보다 압도적인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중이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단단했으며 이소담과 육체적인 사랑을 나눌 때 그 크고 단단한 것이 그녀의 소중이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마치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듯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황홀하고 환상적인 경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황홀경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고 김정국 없이는 자신의 삶이 다시금 공허하고 메마른 사막처럼 변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있어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육체적인 구원자이자 영원히 탐닉하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세 사람은 새롭게 마련된 보금자리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세상의 어떤 가족보다 화목하고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늘 따뜻한 대화와 웃음꽃이 피어났고 이소담은 마치 드라마 속 현명한 아내이자 살뜰한 며느리처럼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대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한 아내였고 김정국에게는 사려 깊고 살뜰하게 시아버지를 챙기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김대호는 이런 이소담에게 더할 나위 없는 고마움과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소담이 온 후로 표정이 훨씬 밝아졌고 집안에는 활기 넘치는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김대호는 자신이 정말 복받은 남자라고 생각하며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김대호가 깊은 잠에 빠져든 후 이소담과 김정국은 은밀하고 위험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대호가 잠든 것을 확인한 이소담은 조용히 마치 그림자처럼 자신의 방을 나와 김정국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언제나처럼 열려 있었고 그녀가 들어서자 김정국은 말없이 하지만 뜨거운 눈빛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말도 없이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시간 감춰왔던 금지된 욕망과 뜨거운 사랑, 그리고 위험한 전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소담의 몸은 김정국의 손길에 마치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처럼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금기와 도덕률은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듯 했습니다. 김정국의 크고 단단한 그곳이 그녀의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이소담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눈은 뒤집혔고 온몸의 세포들이 마치 천상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오직 육체적인 쾌락만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절정의 순간마다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고 그 비명은 밤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김정국 역시 그녀의 격정적인 반응에 더욱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는 이소담의 몸이 자신의 존재를 가장 완벽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느끼며 희열과 함께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금지된 사랑의 정점에 다다랐고 새벽이 찾아와 희미한 여명이 동트는 시간까지 그들의 은밀한 유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교감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서로의 존재를 증명하고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은밀한 만남은 매일 밤 거의 습관처럼 계속되었습니다. 이소담은 매일 밤 김대호가 잠들기를 기다렸고 그의 깊은 잠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김대호는 아내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향해 보여주는 모든 사랑스러운 행동과 말들이 진심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녀가 자신의 삶에 가져다준 행복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소담은 낮 동안에는 현명한 아내이자 완벽한 며느리로서 흠잡을 데 없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김정국의 건강을 살뜰히 챙기며 김대호와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살만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낮에 가면을 벗고 또 다른 가면을 쓴 채 김정국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낮과 밤, 두 개의 극단적인 세계로 완벽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아내이자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다했지만 밤에는 오직 김정국과의 육체적인 사랑에만 탐닉했습니다. 이소담은 김정국과의 관계에서 오는 금지된 쾌락에 깊이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대호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죄책감마저도 김정국과의 육체적인 관계가 주는 강렬한 쾌감 앞에서는 한없이 미약하고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관계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김정국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육체와 영혼을 지배하는 강력한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김정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소담을 통해 젊음의 활기와 잃어버렸던 육체적인 만족감을 다시 느끼고 있었고 이소담 없이는 자신의 삶이 다시 과거의 잿빛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없을 때 이소담을 향한 깊은 갈망과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둘만의 은밀한 눈빛 교환과 미묘한 손길은 그들 사이에 끊임없이 흐르는 뜨거운 전류와 같았고 이는 그들의 금지된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어떤 거짓도 결국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밤, 김대호는 잠결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갈증에 시달리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와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려던 순간, 그는 아버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과 함께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신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예감과 함께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마치 홀린 듯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방 문틈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격한 광경은 그의 세상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악몽이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이소담과 그가 그토록 존경하고 믿었던 아버지 김정국이 벌거벗은 채 서로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금기를 깨뜨리려는 듯 격정적으로 몸을 섞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뜨거운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김대호의 심장은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악몽보다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배신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그리고 그가 그토록 존경했던 아버지가, 그 두 사람이 자신을 기만하고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내가 뭘 잘못했지?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과 배신으로 변해버린 것 같은 처절한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김대호는 아버지의 방 앞을 떠나지 못하고 밤새도록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축 처졌고 그의 젊음은 한순간에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버지에게서 느꼈던 모든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희미한 새벽빛이 방 안을 비추기 시작하자 이소담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죄책감도 어떠한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라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김대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잠 못 이룬 흔적과 깊은 그림자로 가득했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이소담과 김정국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듯 식사를 준비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아무렇지 않은 모습은 김대호의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었지만 음식은 모래알처럼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며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칼날 같은 차가움과 함께 깊은 슬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소담은 김대호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더욱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김정국 역시 아들의 심상치 않은 눈빛을 느꼈지만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침묵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대호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방황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버지의 은밀한 관계를 밝혀낼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수심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음 장치를 숨겼습니다. 그의 일상은 지옥과도 같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감시 끝에 김대호는 충격적인 증거들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녹화된 영상에는 이소담과 김정국이 격정적으로 몸을 섞는 장면과 함께 그들이 나누었던 은밀하고 역겨운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이소담이 김대호와 결혼한 이유가 김정국과의 육체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함이었다는 충격적인 고백, 그리고 김정국의 소중이에 대한 노골적인 찬양이 담긴 대화는 김대호를 더욱 큰 충격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김정국의 압도적인 사이즈에 대한 환상과 함께 그와의 육체적인 사랑이 주는 황홀경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버님 없이는 전 살 수 없어요. 아버님은 제게 삶의 전부예요. 대호는 그저 아버님과 함께할 수 있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와의 결혼은 아버님을 영원히 제 곁에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김대호는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밝히고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낱낱이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재판은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대중은 경악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대호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변명의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이소담과 김정국은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숨기거나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은밀하고 금지된 관계는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고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법정은 분노로 가득 찬 방청객들의 술렁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소담은 혼인 무효 소송과 함께 막대한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김정국 역시 도덕적인 비난과 함께 아들의 결혼을 파탄낸 파렴치한 아버지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했고 그들의 이름 앞에는 늘 파렴치한 불륜, 막장 드라마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이소담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고 그녀의 과거와 미래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정국은 아들에게서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가족이나 친구도 그의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김대호는 비록 이혼과 함께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진실을 밝히고 자신을 기만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지만 그는 묵묵히 그 고통을 감당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김대호는 힘든 시간을 견디며 다시 일어서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비극을 잊기 위해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고통스러운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이소담과 김정국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고 그들의 삶은 처절한 파멸로 치달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려 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환상적인 쾌락을 주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세상의 날카로운 손가락질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짐이 되어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가져왔고 그들의 삶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오점과 상처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인간의 억제할 수 없는 욕망과 금지된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대판 막장 드라마였습니다.